안녕하세요. 모티와의 박병호 기자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 시승한 차는 기아의 준대형 세단이죠. K8입니다. 이 기아의 K8은 기존의 K7의 뒤를 잇는 새로운 개념의 준대형 세단이라고 하는데요. 기존 K7과는 설계 기반부터가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K7 대비 한층 업그레이드가 된 아주 새로운 준대형 세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타도 그랜저를 목표로 태어난 이 K8, 직접 시승을 해보면서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기아 K8의 디자인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관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 기존의 기아차하고는 정말 어느 것도 닮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아주 파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분위기가 아주 인상적인데요. 이 기아 K8의 이 외관 디자인은 기아의 새로운 디자인 철학 오퍼짓 유나이티드에 입각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오퍼짓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반되는 요소끼리 하나로 뭉쳐서 하나의 형태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식의 디자인 개념인데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기존의 기아 디자인과는 또 궤를 달리하는 그런 디자인을 계속 보여줄 것이라고 기아 쪽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아 K8의 이 외관 디자인을 하나하나 면면히 살펴보게 되면은 참 여러 가지로 그동안 양산차 업계에서 하지 않았었던 굉장히 참신한 시도들이 눈에 띕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전면부에 위치한 아주 거대한 라디에이터 그릴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존에는 하나의 싱글 프레임을 이루고 그 안에 패턴을 삽입을 해서 그게 메쉬가 됐든지 아니면 수직이 됐든지 수평이 됐든지 그런 식으로 그런 메쉬를 삽입하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K8의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에는 이 범퍼 패널과 완전히 일체화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K8의 디자인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이 다이아몬드 패턴을 큼직하게 삽입을 해서 시각적으로 아주 입체적인 그런 느낌을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라디에이터 그릴의 요 끄트머리들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V자로 이런 식으로 악센트를 주고 있습니다. 크롬 장식으로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라디에이터 그릴이 있는 듯 하면서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아주 묘한 그런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가늘고 길게 뽑은 다음에 차체의 가장 측면으로 밀어넣고, 그리고 이 라디에이터 그릴을 좀 더 강조할 수 있도록 이 헤드램프를 더 상향 배치한 것이 또 눈에 띄죠. 이렇게 헤드램프를 최대한 작게 그리고 최대한 사이드로 밀어놓고 그다음에 또 위로 또 끌어올려서 라디에이터 그릴을 더 강조해준 이런 모습 덕분에 전면부에서 봐도 차가 굉장히 커 보이게 느껴지도록 합니다. 시각적으로요. 그리고 이 헤드램프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또 마찬가지로 다이아몬드 패턴으로 이루어진 LED 중간 상시등이 또 눈에 들어오는데, 마치 밤하늘에서 별이 빛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연출하고자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범퍼 하단부를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도 일종의 크롬 장식들이 삽입이 되어 있는데, 이 크롬 장식의 내부에도 이렇게 다이아몬드 패턴이 정말 깨알같이 다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측면에서는 이 기아 K8이 유달리 강조하고 있는 다이내믹한 그런 이미지가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아주 유려한 라인을 그리는 이 패스트백 루프 라인은 상당히 아주 인상적으로 다가오는데요. 그리고 이 패스트백 루프 라인의 이 끄트머리, 이 트렁크 리드 끝단에서 떨어지는 걸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트렁크 리드 끝단을 스포일러처럼 처리를 하는 것과 동시에 이 일체형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이 테일 램프조차도 굉장히 아주 입체적으로 도드라지게 이렇게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감각적이고 미래적인 그런 느낌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C필러 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 다이아몬드 패턴이 또 삽입된 이런 또 메탈 장식이 또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메탈 장식뿐만 아니라 이렇게 벨트 라인을 따라서 굉장히 굵직한 이런 크롬 라인을 삽입을 해가지고 차를 굉장히 시각적으로도 화려하게 보이게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측면 하단부를 보시게 되면은 좀 굵직한 이런 크롬 바를 이렇게 캐릭터 라인을 따라서 조형을 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라인은 이 도어 라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쭉 이어져서 이 테일램프까지 또 이어지도록 이렇게 또 빚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차가 좀 일체감이 있어 보이는 그런 인상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승한 이 K8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알로이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멀티 스포크 타입으로 이 디자인이 되어서 굉장히 화려하고 또 고급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또 풍겨주면서 이 고급 세단으로서의 면모를 또 강조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뒷모습 같은 경우에는 이 K8이 지향하고 있는 다이내믹 세단으로서의 면모를 완성시켜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측면에서부터 말씀드렸던 요 스포일러 모양의 이 트렁크 리드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아주 돌출되어 있으면서도 또 하나로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이 일체형 이 테일 램프, 그리고 이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이 테일파이프와 또 사이에 디퓨저 형상으로 된 이런 범퍼 형상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가 굉장히 거의 스포츠 세단을 방불케 할 정도로 스포티한 그런 이미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면부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다이아몬드 패턴 장식 있잖아요. 그 장식이 여기에도 다 일일이 깨알같이 다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테일램프 중앙 쪽에 보시게 되면은 정말 미세하게 촘촘하게 다이아몬드 패턴을 삽입해서 더 화려한 그런 느낌을 또 연출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 메리평 테일파이프의 안쪽을 보시게 되면은 그 안에도 이렇게 다이아몬드 패턴을 또 이제 일일이 또 삽입을 해놨습니다.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화려하고 또 이제 다이내믹한 그런 이미지를 두루두루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는 지금 이렇게 지금 K8의 실내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K8의 실내 참 외관 못지않게 정말 화려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국산 준대형 세단 중에 사실 이것만큼 또 화려한 그런 디자인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거의 뭐 고급 브랜드가 부럽지 않을 만큼 정말 화려하게 여러 가지로 치장을 많이 해놨습니다. 특히 대시보드 먼저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아주 계기판과 완전히 하나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이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이렇게 하나로 이제 연결된 이 디스플레이는 또 살짝 곡면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작을 할 때 이 팔의 이 궤적에 따라서 굉장히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조작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화면 자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말 시원시원한 그런 뷰를 또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현대기아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그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이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굉장히 아주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동작해주기 때문에 시인성이라든가 이런 거 점에 있어서는 전혀 불편한 점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이런 거는 이 현대기아가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쪽 이 센터페이시아 쪽에 보시면 또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지금 요즘 들어서 이제 자동차들이 점점 이런 물리 버튼들을 점점 없애가는 그런 추세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아 이 K8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전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하나가 완전히 터치패드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물리 버튼이라고 한다면은 요 비상등 버튼, 그리고 이 다이얼 버튼 양쪽에 있는 거 이 두 개, 이거 빼면은 없다 싶을 정도로 그만큼 이제 물리 버튼의 수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곳에 좀 여러 기능들을 많이 집중시킨 그런 구성을 취하고 있어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느낌도 들긴 합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이걸 한 곳에 이제 몰아놓기보다는 좀 바로바로 이제 접근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떨어뜨려 놓는 것을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K8의 디자인 전반을 이제 관통하고 있는 이 다이아몬드 패턴도 실내 거의 전체 정말 사방천지에다 둘러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도어 패널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이 안에도 이 거대한 이런 메탈 장식이 하나 놓여져 있는데, 이쪽에도 입체적인 다이아몬드 패턴을 삽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도어 트림 쪽에도 이 가죽 좀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누빔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또 패턴을 또 삽입한 게 또 눈에 띄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대시보드를 이루고 있는 이 나무 장식 있죠. 이 장식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입체적으로 이렇게 다이아몬드 패턴을 새겨 놓았습니다. 참 이 뭐랄까요, 이 디자이너가 이 다이아몬드 패턴에 무슨 뭐 한이라도 맺혔는지 하여튼 정말 참 화려하고 아주 특이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운전석, 기본적으로 아주 고급 세단에 걸맞는 아주 편안한 그런 착자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트의 이런 가죽 마감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은 질감을 전달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이제 팔방향 전동 조절뿐만 아니라 이 시트의 이 날개 부분 있죠, 이 사이드 볼스터라고 하는 이 부분을 또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이제 제공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쪽에 이 요추 받침 조절하는 것도 보시면은 요추 받침도 사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 사이 서포트라고 하죠. 이 허벅지 쪽을, 이 안쪽을 받쳐주는 이 부분도 또 이제 조절이 가능하고, 심지어는 이 엉덩이가 닿는 이 부분의 높이를 또 이제 일부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굉장히 다양한 이런 조절 기능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이론상 누구나 최적의 자세를 이제 재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운전석 때문에 사실 차에 대한 인상이 조금 안 좋았었습니다. 첫인상이. 왜 그랬냐면은 시트 포지션이 너무 높아요. 네. 지금 이 K8이라는 차 자체가 좀 이렇게 다이내믹한 그런 면모를 강조하기 위해서 좀 루프도 살짝 낮게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높은 포지션의 시트를 넣었다는 거는 다소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K8의 뒷좌석은 생각보다 굉장히 넉넉합니다. 네, 이 시트 포지션이 생각보다 낮아요. 또 이 뒷좌석은 또 희한하게. 그리고 이 상단에 이 파노라마 루프 덕분에 좀 시각적으로 좀 개방감도 굉장히 우수한 편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라인이 굉장히 좀 패스트백에 가까운 그런 루프 라인을 그리고 있음에도 이 머리 공간이 전혀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네, 제 머리가 닿지는 않아요. 네, 그만큼 이런 공간에 대한 배려는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위 트림에 위치하는 그런 모델인 덕분에 팔걸이 쪽에 이런 이제 편의 장비들이 또 모여 있습니다. 컵홀더도 다 마련이 되어 있고, 여기도 완전히 다이아몬드 패턴을 다 둘러놨어요. 이 도어 트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앞좌석 요 윗부분, 이 부분에도 메탈 장식으로 이렇게 다이아몬드 패턴을 또 삽입을 해놨습니다. 정말 이 디자이너가 뭔가 이 다이아몬드 패턴에 뭔가 한이라도 맺힌 것처럼 이렇게 참 곳곳에 디자인을 삽입을 했다는 게, 어쩌면 이런 디자인 요소를 사실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여기에 좀 집착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트렁크를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넉넉한 그런 용량을 이제 마련하고 있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여기서 끝에서부터 저 안쪽 끝까지 길이가 거의 한 120cm 가까이 되거든요. 그 정도로 아주 깊은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내측의 이런 벽체 부분들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굉장히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쪽, 이 안쪽, 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들 마감 되게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도 또 굉장히 아주 꼼꼼하게 마감 처리를 좀 잘 해놓은 그런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내벽에 이런 굴곡이나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이 거의 없이 아주 평평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짐을 싣고 내리고 할 때 굉장히 편리한 그런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기아의 K8을 지금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 K8은 또 이제 3가지 정도의 파워트레인으로 이제 출시가 되었는데,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2.5리터 신형 엔진이 탑재된 모델입니다. 이 2.5리터 가솔린 엔진은 이제 198마력의 최고 출력과 25.3kg 포스미터의 최대 토크를 발휘하는데요. 2.5리터급의 엔진이면 이제 준대형 세단에서는 이제 가장 기본 사양에 해당하는 그런 엔진이겠죠. 그래서 이제 동력 성능의 향상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이제 크게 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의 수치는 아니겠지만은, 지금 이렇게 시승을 하면서 이제 동력 성능을 이제 쭉 경험을 해보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준대형 세단으로서 나쁘지 않은 정도의 가속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좀 빠르게 좀 추월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속을 하면은 차가 생각보다 부드럽게 아주 잘 나아가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로틀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 지나치게 뭐 민감하거나 하지 않고 딱 적당한 수준의 그런 응답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8단 변속기는 단순히 이제 부드러운 동력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거리에서도 상당한 연비를 끌어내는데 아주 주요한 동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제가 이 차를 계속 시승하면서 장거리를 좀 어느 정도 좀 경험을 해봤는데, 대략적으로 한 12에서 13k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1리터당. 근데 무엇보다도 제가 이 K8을 시승하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점 중에 하나는 바로 정숙성입니다. 이 차량 자체가 이런 이제 엔진과 이 변속기 뭐 이런 쪽에서 오는 이 소음이나 진동들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억제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이 정숙성이면은 정말 아주 전 세계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수준의 아주 우수한 정숙성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을 이제 차단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이제 하부 소음, 파워트레인 소음 이런 그 전체적인 영역에서 두루두루
아주 우수한 정수성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K8을 이제 시승을 하면서 또 한 가지 마음에 들었던 점이 뭐냐면 바로 승차감입니다. 승차감이 기존의 K7은 물론이거니와 기존까지 존재했었던 그런 이제 국산 준대형 세단들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좀 다른 느낌을 줍니다. 기존의 준대형 세단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편안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이 차량의 샤시라든가 이런 세팅을 굉장히 느슨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K8은 적어도 그렇게 느슨하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좀 굴곡이 있는 이런 노면을 지날 때에도 좀 차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바운싱을 주면서 충격을 상쇄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좀 유럽식 세단들처럼, 정확히는 옛날 독일식 세단들처럼 이렇게 톡톡 쳐주면서 탄력적으로 이렇게 받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리범프 되는 그런 구간들 있죠. 이게 다시 이제 차량이 이제 움직였다가 다시 이제 원상대로 복귀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짧고 절도 있게 느껴집니다. 그만큼 이 기아가 이 승차감을 이제 설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기아차 홈페이지 들어가보면은 무슨 차종을 클릭하든 간에 홈페이지 그 창 최상단에 있는 거기 메뉴에 뭐라고 뜨냐면은 승차감 좋은 무슨 차 뭐 이런 식으로 뜨거든요. 뭐 K3 같은 경우 뭐 승차감 좋은 준중형 차 뭐 이런 식으로 항상 그런 식으로 뜨는데 K8 같은 경우에는 그 승차감 좋은 무슨 차 그거를 그냥 가져다 붙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을 만큼 상당히 우수한 그런 승차감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핸들링, 이 K8은 거의 뭐 전장만 한 5m에 휠베이스는 거의 2.8m가 살짝 넘는 그런 아주 대형의 사실 말이 좋아서 준대형이 사실상 거의 대형차나 마찬가지인 그런 체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덩치 큰 차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점들이 확실히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승차감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렇게 탄탄하게 잡아주는 그런 느낌들 덕분에 조종성의 측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렇게 덩치가 큰 전륜구동 세단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기동 성능 면에서 좀 한계가 많이 따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제 꼬부랑길 앞에서 겁을 집어먹지는 않아도 되는 그런 정도의 준수한 그런 기동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기아의 새로운 준대형 세단 K8을 경험을 해봤는데요. 이 기아 K8 그냥 단순히 국산 준대형 세단임을 넘어서 훨씬 좀 고급 세단으로서 좀 이렇게 재탄생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돋보이는 그런 차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아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인 이 오버지 유나이티드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요 혁신적인 이 외관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거기다가 컴포트 세단으로서의 완성도를 상당히 높인 그런 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양한 첨단 기술들이 또 이제 잘 버무려져 있는 그런 아주 완성도 높은 고급 준대형 세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이 차를 시승하면서 첫인상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전석에 딱 앉았을 때 시트 포지션이 지나치게 높아서 그 부분에서 일단 좀 감점이 좀 들어갔었고, 거기다가 이 차량 자체가 굉장히 좀 다이내믹한 그런 면모를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 실제 주행 성능이라든가 주행 감각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굉장히 컴포트 세단 쪽에 좀 이렇게 치우쳐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뭐랄까요, 이게 외관과 이런 실제 주행 사이에 뭔가 좀 괴리가 좀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차의 인상이 이렇게 처음에는 좋지 않았어요. 기아 K8 전반적으로 아주 혁신적인 이런 디자인과 더불어서 다양한 첨단 기술들, 그리고 한층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그런 실내 공간까지 참 전반적으로 국산 준대형 세단의 이런 틀을 어느 정도 벗어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점이 엿보였던 그런 세단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자동차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